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배웠잖아요. 전체 엔트로피 변화와 깁스 에너지, 그리고 반응 지수와 평형상수, 이건 모두 반응의 자발성과 관련이 있다. 즉,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바로 엔트로피 변화, 전체 엔트로피 변화와 깁스 자유 에너지. 자, 요거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즉 여기서 이 깁스 자유 에너지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 과정을 배울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걔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지를 배울 거고요. 왜 이렇게 자발적의 부호가 얘는 큰데 얘는 오히려 0보다 작고, 또 얘는 비자발적에서는 0보다 작은데 얘 깁스 자유 에너지는 0보다 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왜 부호가 이렇게 다른지요. 유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전체적인 그림이 보일 거예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우리가 델타 S 전체, 즉 전체 엔트로피에서 깁스 자유 에너지의 변화를 유도 한번 해봅시다.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 델타는 이제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중 빼기 처음이고요.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 플러스 G죠. 그래서 개에 대한 전체 엔트로피 변화와 G에 대한 전체 엔트로피 변화의 합이 바로 이 전체 엔트로피 변화인 거죠. 자, 이것을 개에다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어디다가요? 네, 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자, 얘가 개죠. 근데 이 주의를, 결국 여기서 목적은 뭐다? 이 주의를 뭘로 바꾸자? 개의 용어로 바꾸자. 개의 용어로. 주의 자체를 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주의의 어떠한 그러한 용어를, 주의의 용어를 개의 용어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똑같아요. 자, 이거 똑같고 이거 변함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정의에서, 뭐에서? 정의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죠. 이렇게 된다고 했죠. 실제로는 이걸 먼저 발견하고 나서 이게 된 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쨌든 그렇게 약속한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델타 S가 T분의 Q라고 했잖아요. 엔트로피 변화는 절대온도분의 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게 만약 여기가 주의면 당연히 여기 온도도 주의 온도를 말하는 거고, 또요, 이때 열도 주의 열을 말하는 거겠죠. 만약 이게 개면요, 그럼 네, T 개구, 여기 뭐예요? Q 개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여기가 주의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즉, 얘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 요걸 대입을 시킨 거예요. 델타 S의 그 정의에 의해서요. 정의, 약속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요 네모친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자, 요것의 의미를 우리가 뭘로 바꾸자고요? 아까 전에 말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깁스 자유에너지를 만든 이유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바로 개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개. 그러면 개의 용어로 바꿔야 되죠. 개의 용어로 바꿔야 돼요. 지금 주의니까 이것을 다 무엇의 용어로 바꾼다? 개의 용어, 시스템의 용어로 바꾼다고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간단히 말해서 이게 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그 나머지는 주의에 해당하죠. 여기가 주의예요. 개에서 주의로 어떤 열이 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열이 주의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자, 개에서 주의로 뭐가 간다? 열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발열이죠. 발열. 그쵸? 이건 발열입니다. 그거를 밑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열이 이렇게 가는 거를 발열이라고 하는데, 그건 실제로 이거죠. 우리 요거 그래프 본 적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만큼의 열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만큼의 뭐가 나온다? 열이 나온다. 즉 여기서 열은 Q 값을 말해요. 요 열은 무슨 값? Q 값을 말해요. 반응열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주위에 주는 열이죠. 발열이죠. 그래서 자, 요게 중요한데요. Q 주위라고도 놓습니다. 무슨 주위요? Q 주위라고 놓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이 Q주의와 이 Q주의는 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걸 왜 한다고요? 네, 개의 용어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자, 이 반응열이란 게 결국 이것과 이것의 에너지 갭 차이죠. 즉, 이때 에너지와 이때 에너지가 어때요? 걔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지금 낮아졌죠. 그 낮아진 만큼 뭐가 나온다? 열로서 외부로 방출된다 이겁니다. 반응열, 즉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활성화 에너지인데,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걔가 갖고 있는 이 분홍색이 중요한 거죠.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이 에너지가 떨어진 만큼 처음보다 나중에 에너지가 낮잖아요. 이렇게 낮아진 만큼 뭐가 된다? 반응열, 즉 Q 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바로 엔탈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엔탈피요. H라고 씁니다. 자,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니까 우리가 H 사실 개 이렇게 쓸 수 있죠. 엔탈피긴 엔탈피인데, 즉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인데 이제 엔탈피, 개에 해당하는 엔탈피니까 개를 쓰면 돼요. 자, 이 말은 뭐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말은 자, 부호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죠? 큰 게 작은 게 됐대요.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떨어진 게 되죠. 떨어진 게 되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나왔대요.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부호가 반대인 이유가요. 실제로 이 열이란 건 이게 주위에 주는 열이니까 Q주위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Q주위. 주위가 받는 열이니까. 주위가 받는 열이니까. 그게 이거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왜 붙는다고요? 자, 보세요. 만약 그냥 이렇게 썼다고 해봐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델타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걔인데 이게 나중이고요. 이게 뭐라고요? 나중이고. 이것 빼기 뭐라고요? 처음이라고요. 처음. 그런데 이게 뭐에 해당해요? 이게 걔인데 이게 나중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변화된 거. 이건 뭐에 해당해요? 이거는 걔 처음에 해당하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높아요? 얘가 처음이 더 높네요. 얘가 낮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에 따르면 지금 이 계산에 따라서 이걸 계산해봐요. 그럼 이게 지금 낮은 상태죠. 여기서만큼은. 그리고 이건 높은 상태죠. 그러면 나중 빼기 처음이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나중에 더 값이 작으니까 얘가 처음이 더 높으니까 얘는 그렇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얘는 지금 음수가 되죠. 결국 이게 음수란 얘기예요. 이게 음수인데 그 차이만큼 열이 나왔어요. 맞죠? 그 차이만큼 뭐가 나왔다? 열이 나왔어요. 열이 방출되니까 얘는 플러스잖아요. 아니 얘는 뭐인데 걔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음수인데 주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내가 받은 거니까 걔 입장에서 뺏긴 거고 주위 입장에서 받은 거니까 얘는 플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호가 어때요? 반대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차이란 건 절대값인데 절대값은 같지만 그 부호까지 갖게 만들려면 뭘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Q 주위는 델타 H 개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뭘 했어요? 주위를 개의 용어로 바꿨죠. 무슨 용어로 바꿨다? 개의 용어로 바꿨어요. 한마디로 Q 주위 대신에 마이너스 델타 H 개라는 개를 쓸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해요. 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는 사실 T 주위는 T 개랑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나중에는 결국 온도가 서로 어떨까요? 서로 같아지겠죠. 이해돼요? 나중에는 뭐하다? 같아져요. 처음은 달랐어도 그 달라진 온도에 의해서 열이 가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온도는 나중에 같아질 때까지 열이 가요. 알겠죠? 얘 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두 조건이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모순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될 때까지 Q 주위 그러니까 열이 가는 거예요. 그 열은 물론 이걸 그죠? 걔가 가지는 에너지 소모. 어렵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우리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요게 뭐 위에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T 주위.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T랑 안에 개의 T랑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걸로 바로 같다로 바꿀 수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아니, 안에가 더 뜨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번하고 2번이 사실 1번도 만족하면서 2번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두 개의 온도가 다르다고 해보세요. 두 개의 온도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고온이고 얘가 저온인 상태라고 해봐요.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또 발생해요? Q값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열이란 게 뭐예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열이라고도 하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에너지. 그러면 여기서 Q 주위를 구했는데 얘네가 만약 다르다면 또 다른 Q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이 Q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발생한 Q가 플러스 되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결과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조건은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적으로 해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걸 설명한 이유는 사실 이제 얘랑 같은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얘가 고온일 수 있어요. 얘가 저온이고요. 그런데 이것조차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열평형에서 어때요? 두 개의 온도가 T값이 같아지죠. 이럴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면 외부로 나간 Q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Q가 바로 이거에 해당한다고요. 대신 이때 두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두 온도가 같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Q값은 믿지 못한다고요. 왜요? 추가적으로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Q값이 더해져야 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같을 때 Q값이 진정한 Q값이다. 변하지 않는 Q값이다. 그 Q값은 어디서부터 온다? 바로 걔가 가지는 에너지 변화에 오고 그 부호를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외부로 방출되는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특히 아래 거는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걸 왜 했어요? 이렇게 주구장창. 우리가 유도를 할 때는 항상 주소를 잘 잡고 가는데요. 자,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개의 용어로 바꾸기 위해서죠. 개의 용어로. 주에 있는 거를 지금 여기까지는 주의 용어잖아요. 둘 다 정의에서 이렇게 똑같이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얘가 얘잖아요. 그럼 얘를 지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T 주의가 얘잖아요. 얘를 개의 용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즉 얘 대신에 이 녀석들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 녀석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자, 얘가 바뀝니다. 아까 그걸 대입해서 어떻게 바뀌어요? 네, 이 두 개를 대입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떻게요? 이렇게 바뀌어요. 별표 칠까요? 별표. 지금 이렇게 바뀐 거 보이나요? 아까 델타 S라는 주의가 바로 개의 용어로 바뀐 거예요. 개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개. 주의는 너무 우주적으로 너무 넓으니까 개에 집중했어. 이게 엄청나죠? 별표 3개. 이렇게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 이게 끝이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왜 끝이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자발성의 여부가 뭐예요? 이게 0보다 어떠면? 크면 자발적이죠. 그런데 이걸 개의 용어로 지금 다 됐잖아요. 원래 여기가 델타 S 주의였는데 이게 요걸로 바뀌었잖아요. 요걸로. 알겠죠? 그래서 개의 용어로 지금 바뀌어서 이게 어쨌든 0보다 크면 얘도 어떻게 되면 0보다 크면 이게 자발적이라고요.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게 끝이에요. 왜요? 지금 개의 용어로 다 바꾼 상태에서 이게 0보다 크다니까 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관측할 수 있어요. 개라는 그 우리가 연구 대상이 그 개만 보면 되죠. 우리가 우주 끝, 우리가 다른 은하를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우주 끝까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개의 용어로 끝났어요. 여기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으로 밝힌 깁스, 누구는? 깁스가 생각을 했죠. 아, 이거 내가 발견한 거야. 그럼 내 이름을 쓰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알겠나요? 우리가 엔트로피가 선생님이 T분의 Q라는 이게 자발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왔는데 이걸 델타 S라고 놓은 것처럼 이거를 어떤 하나의 용어로 하나로 묶고 싶었다고요. 그걸 깁스가. 왜냐하면 깁스가 여기까지 했는데 자기 이름도 넣고 싶고 이게 개에 집중하는 어떤 거니까 새로운 용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넣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용어를 계속 넣으니까 헷갈리죠. 하지만 그 당시 살았던 과학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이름도 넣고 싶고 또 이거 자체가 중요하니까 새로운 용어로 한 묶음으로 나타내고 싶었다고요. 그게 바로 깁스 자유 에너지인 거죠. 그럼 이걸 그냥 깁스 자유 에너지로 했냐? 그건 아니에요. 자, 깁스 자유 에너지. 자, 요거 자체를 깁스 자유 에너지로 할 수 없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지금 왜요? 자, 전체 에너지가 이미 돼 있으니까 전체 엔트로피라고 이미 표현했으니까 이거 자체를 이제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변경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 이것도 중요해요. 별표 3개. 자, 양변에 뭘 곱한다? 마이너스 t 개를 곱합니다. 한마디로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t. 그러니까 마이너스 t 개를 곱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은 거죠. 물론 없애면서 얘가 생기겠지만. 자, 마이너스 t개를 아무튼 곱합니다. 뭘 곱한다고요? 마이너스 t개. 마이너스 t개를 곱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형태가 뭐예요? 지금 분수 형태죠. 분수 형태의 이 분모항을 없애고 싶어요. 그럼 t개를 양변에 곱하면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까지 해준 거예요. 알겠죠? 마이너스까지 하면 이 h가 델타 h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물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깁스가 이런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알겠어요? 자, 이걸 곱했더니 이게 이렇게 됐다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깁스는 바로 이렇게 시켰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요거를 이거는 봐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개에 대한 표현이죠. 다 개잖아. 개. 자, 개에 대한 용어니까 자, 어쨌든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뭘로 하자? 요거를 델타 G, 즉 델타 G 개 깁스 자유 에너지로 하죠 이거죠. 무슨 자유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 지금 여기 개라고 안 썼네요. 이걸 개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T개. 자, 이렇게 자 깁스 자유 에너지를 라고 뭐 하자?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뭘 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 새로운 요게 들어간 거죠. 자신의 이름을 써서 이거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랑 같다고요. 마이너스 T 델타 S 전체랑 같은 말이라고요. 통일한 아주 똑같은 얘기라고요. 알겠죠? 자,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요걸 이렇게 선생님이 요거를 세 개를 이렇게 썼는데 이 세 개란 건 아예 똑같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걸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는이 아니라 세 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위처럼 마이너스 델타 S 전체가 이런 식으로 돼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이거는 개에 대한 거니까 이걸 개라고 표시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개에 대한 깁스 자유에너지. 이건 아까 전에 뭐랑 같았다고요? 마이너스 T 개인데 델타 S 전체랑 같았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뭐였다?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세요. 자, 어차피 다 개에 대한 얘기잖아요. 개. 다 개죠? 그러니까 개라는 표현 자체를 다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앞으로 뭐 하나의 약속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표시가 없으면 다 뭘 나타낸다? 개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개에 대한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뭐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바로 자발성 여부를 결정짓는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죠. 이거는 바로 연력학체 2법칙과 관계가 있고요. 0보다 크네요. 이게 자발적이라고 했어요. 물론 평일 때도 있고요. 비자발적인 때는 0보다 작고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전체니까 뭐라고요? 전체는 개 플러스 뭐라고요? 주의니까 이 주의를 측정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개의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게 된 게 누구라고요? 깁스 자유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 깁스 자유에너지는 바로 여긴 안 쓰지만 다 개라고요. 다 개에 대한 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안 쓰면 다 개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왜 부호가 바뀌었을까요? 물론 같다는 건 같고요. 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T 델타 S 전체 뭐 이건 개고요. 이걸 뭘로 놨다? 델타 G 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반응의 자발성을 여부를 한 건데 거기에다가 요걸 곱했었다고요. 아까 전에 봤다시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가 정반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T값은 무슨 값은? 이 T값은 절대온도니까 얘는 항상 양수잖아요. T값은 절대온도니까 항상 양수니까 이 마이너스가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음수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음수를 곱한 거니까 서로 부호는 반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그 과정을 자, 유도를 이렇게 썼죠. 자, 요거를 자, 이렇게 되는데 델타 S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았고요. 여기서 바로 아이고 왜 이래. 자, 이렇게 이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써서 결국 1번과 2번이 동시에 나온다. 2번이 되는 이유가 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 다시 넣어서 바로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T개를 곱해서 그래야지 분모가 없어지니까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에서 바로 이제 델타 G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이걸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를 먼저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델타 G 개를 이제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어때요? 요거랑 위치만 바꾼 거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거를 한번 유도해 보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거를
Q하고 K로 어떻게 바꾸는지, 농도에 초점을 하면 Q하고 K, 즉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랑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요 세 가지 워낙 중요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거는 반응의 자발성 관계 있고 처음에 전체 엔트로피, K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래서 깁스 자유에너지, 이거를 농도에 초점을 맞추면 반응지수가 평형상수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모두 다 바로 연력학체 2법칙, 즉 반응의 자발성과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농도에 맞춰서 반응지수와 평형상수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걸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